네, 안녕하세요. 입시 다모아의 이윤석 팀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전해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전해주실 오재성 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원교육 입시연구 소장을 맡고 있는 오재성입니다. 자, 소장님, 오늘 지금 촬영 시점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알 사람들은 잘 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 평가원 모의고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일단 무엇보다도 제일 핵심은 졸업생들하고 첫 응시를 같이 하는 모의고사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에는 이제 재학생들끼리 봤던 시험들은 서울시, 경기도 이렇게 교육청들이 출제를 주관합니다. 네. 그러니 지금 이제 6월 1일, 올해는 6월 1일과 9월 6일 이렇게 두 번 실시하는데요. 수능 모의고사, 네. 수능 모평 뭐 이렇게 약자를 하는데요. 그래도 수능 주관하는 것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것인데요. 거기서 수능 출제를 하니 그래도 이 모의고사도 다 주관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 난도와 그다음에 이 범위나 그다음에 이 지문들이나 개념들이 그대로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출제 경향 색깔이 일전에 학평에서 보는 교육청에서 주관한 거는 네. 보다는 좀 더 수능의 시뮬레이션을 체감할 수 있는 졸업생과 같이 보는 그다음에 시험 색깔을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수능 모의고사의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 질문으로 평가원 모의고사 이제 재학생들이 졸업생들과 처음으로 이제 딱 맞붙는 시험인데 네. 아무래도 졸업생들은 작년에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뭔가 어떤 준비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고3 학생들은 이제 처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첫 시험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이 뭔가 좀 준비해야 될 뭐 마음가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 참 이것도 참 제가 뭐랄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방송 매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육평 응하는 자세가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졸업생분들은 그래도 보통 이제 2월이나 3월부터 개강이 돼서 학원에서 이제 쭉 가서 다른 뭐 업체 것도 모의고사를 보면서 계속 연습합니다. 고3들은 6월 말부터 7월 달에 기말고사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상담을 해봐도 네. 일단 6월을 올인하거나 매진하는 학생도 있지만 올인이 안 돼요. 또한 비교과나 학생부 수행평가도 같이 가는 이 시즌이라서 그러니까 6월 1일 모의고사가 다급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좀 뭐랄까 과목이 특히 문과분들은 뭐 자기 3학년 때 내신 과목이 수능까지 같이 두 과목 초이스가 되는 분도 있지만 3학년 학생들은 과탐 2가 기본으로 다 자기 이제 내신 시험 범위 물론 절대평가라 A, B로 나옵니다만 그래도 과탐 2를 수능 선택하는 학생들은 거의 뭐 4,000명 아니면 2,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올해는 또 서울대도 지정이 좀 폐지됐기 때문에 더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동반 같이 준비하는 게 좀 버겁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하는 자세 등등을 고3들 기준으로 놓고 보셨을 때는 그냥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하지만 부담을 너무 가진 것도 그렇고 내 실력을 완벽하게 볼 수 없다. 예, 졸업생이랑 같이 보기 때문에 등급컷이 떨어진 건 맞아요. 왜냐면 졸업생분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한 두세 개 문항 더 고득 정도는 맞거든요.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6월 달 모의고사로 너무 시비를 갖지 말되 그럼에도 작년 기출 그다음에 그럼에도 최소한의 시험 범위 6월하고 이제 수능 9월 수능은 거의 다 전범위 시험 범위인데 수학이나 과학 특히 과탐 2 같은 경우나 수학은 전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과목 범위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6월에 대한 최대한 준비를 하시고 문과분들도 사탐 자기 주요 과목 좀 챙기는데 하는 거 하시고 그러나 혹시 수시를 염두하는 분들은 6평을 어느 정도는 좀 워밍업이나 테스트 개념을 체크하시고 9월 6일로 여름방학 때면 재학생들은 여름방학 때 매진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때쯤 되면 학생부도 끝났고 내신도 끝났어요. 네, 수시 기간이 3학년 1학기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대다수 고3들은
9월 모의고사에 올인을 할 수 있어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6월은 좀 병의 힘 조절, 9월은 조금 더 올인 이런 식으로 힘 조절에 대한 밸런스를 좀 이렇게 맞춰서 가면 좋겠다가 이 6월에 임하는 자세, 마음가짐 너무 막 이 생각보다 너무 못 나왔어 이거 뭐야 이러지 마시라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6월 평가원 모의고사랑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때 응시 인원에 좀 차이가 좀 보이는 게 특징이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보통들은 고3들의 재학생들은 인원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예, 왜냐면 수능 6월, 9월 수능까지 이 세 가지의 체크 포인트를 가면은 수능까지 응시하고 수능 그러니까 최저로 수시를 이미 합격한 애들도 있어요. 수능 때 볼 때. 네. 그럼 1교시 보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탈되는 경우죠. 그럼에도 인원수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6월, 9월 응시를 보면 재학생들은 32만 8천 명 정도. 네. 32만 정도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9월에 30만, 수능 때 30만. 네. 뭐 2만은 어디 갔을까요? 예체능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시험만 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빠지는 인원인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졸업생이에요. 그러면 화면을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어쩌라고? 그러면 졸업생분들은 일단 6월달 응시하는 분들은 거의 재수 종합반 분들. 지금 미리부터 개강 때부터 있는 분들. 네.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볼 때나 수능 때까지는 보통 수능 접수는 9월달에 합니다. 네. 반수생. 반수생들이 없어요. 아, 왜냐면 반수생들 지금 시험 기간이거든요. 네. 뭐 다니다가 의대 가겠다고 다시 보는 분도 있겠고 수능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6월하고 이제 수능 때까지 인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카운터로 보거나 스샷을 참고해 보실 때 고3들은 32만에서 30만, 30만. 네. 근데 졸업생이 작년 6월 응시 인원이 6만 5천. 네. 9월이 7만 8천. 수능이 13만 명. 느낌 오시죠? 네. 뭐 2배 뛰었네요. 네. 그럼 어디 떠온 겁니까? 여기에 플러스 반수생. 분들이 9월 접수, 그다음에 9월도 안 봐. 요즘은 이것도 그냥 문제 다운받거든요. 전에는 다 유료, 저도 이제 재수종합반에 있었는데 운영을 해보거나 학생을 해보면 그전에는 막 신청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유료거든요. 그러니까 아깝다. 그 다음에 다운받아서 집에서 본다. 그러니까 이 카운트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9월 달에 응시한, 그러니까 신청한 인원은 나와요. 그때 반수생들이 그 인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들이 전문가분들이나 약간 이제 약간 입시 고수 어머니들은 6월 응시는 플러스 2배로 계산.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나올 거 아닙니까? 이번도 6월이 한 졸업생들이 6만이다. 네. 그러면 수능 때 한 14, 13 가겠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재학생은 괜찮은데 졸업생 응시 인원의 2배 변동을 6월, 9월 수능의 응시 인원을 그렇게 좀 해석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좀 고급 전략 키포인트. 네, 이게 되게 좀 간과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 편차가 네네. 워낙 크기 때문에 2배라고 맞습니다. 하면 이게 또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네. 이게. 그리고 또 반수생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고득점을 노리는 이런 층이기 때문에 이런 층들이 2배로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수능을 움직이는 손들이랄까? 네. 네. 고스트라고 하죠. 막.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가 실시되고 나서 대략 뭐 한 달 뒤쯤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결과는 학생들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체크는 해야죠.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다원에서도 이제 목동 다원은 이제 6월 2일 날 11시, 그다음에 이제 대치에서는 저녁 7시. 네. 2일 날 설명회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등급 컷 체크는 해야죠. 자기가 아까같이 매진을 못하더라도 내가 수시 스타일이라도 최저만 맞추면 된다. 뭐 정시까지 확 안 나와도 돼. 표점이 높지 않아도 돼.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등급은 감안하셔야죠. 높은 일이냐 낮은 일이냐. 이에 문 열었냐 닫았냐. 이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등급 컷은 체크하셔라. 예,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의 9월까지 내가 네. 이걸 올릴 수 있겠냐. 과탐이 한 과목이 못 나왔냐 잘 나왔냐. 영어는 몇 프로냐. 예, 그래서 강남권도
아무래도 이과 강세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가 작년도 정시 상담하거나 수시 합격 할 때나 최저 맞추는 거 제가 연락해 보면 영어도 2, 3도 꽤 있어요. 작년 1등급이 7.8%였는데 영어가 2등 거죠. 그러면 2떠도 되긴 되겠지만 그래도 뭐 고대 의대 최저나 이게 다 네 과목이 들어가는 이런 학교나 그다음에 정시 때도 영어 2등급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연대나 경희대나 네.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어에 내가 나름대로 이번은 3 떴다. 이번에 2 떴는데 9월 달까지 올릴 수 있을까? 어휘나 빈칸 추론을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그럼에도 자기의 핸디캡에 대한 부분은 파트 부분의 오답 이런 거는 체크를 해야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내가 국수 영탐을 다 놓고 봤을 때 고득점이 놓쳤냐. 예, 보통 아시다시피 수학이 이제 3, 4점이 배점이 높은 거고요. 네. 보통 다른 과목들이 3점. 네, 그다음에 보통 1점, 2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3점을 놓쳤다는 건 고난도를 놓친 거 아니겠어요? 4점짜리도 마찬가지고 주관식이 보통 4점짜리인데요. 그러면 A 학생은 이지한 건 다 맞았어. 근데 고득점 4점짜리 다 틀렸어. 3점짜리도 틀렸어. B 학생은 그래도 좀 고난도는 못 맞췄는데 좀 무난한 걸 틀렸어.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후자 학생이 그래도 좀 실수만 해. 그다음에 보완만 해주면 이 B 학생이 그래도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크죠. 그다음에 A 학생은 이 고난도 푸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빨간 카드죠. 자기가 최저를 맞추던 정시로 가더라도 고득점 못 맞추면 원하는 대학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여름방학, 특강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빡세게 일정을 잡을 거냐. 내신에서 이제 수능형으로 좀 시그널을 바꿀 거냐. 이런 식으로 좀 이번 시험이 끝나면 대비, 피드백, 체크, 그다음에 9월까지 그래도 수능까지도 맞지만 그래도 9월로 마지막 모의고사니까 그래도 그쪽 기점으로 9월 6일 D-Day로 삼으면서 자기의 취약 과목을 노리고 잘하는 과목은 좀 더 올리게 이렇게 해서 좀 대비하는 게 이 6평의 조금 체크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6편이 끝난 다음에 뭐 점수가 안 나와도 크게 좌절할 필요는 없고 자기의 약점을 냉철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 약점 보완을 해서 9월 달에 학생들이 이제 승부수를 딱 던지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제가 솔직히 뭐 이것도 이제 별개 우스갯소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방송상에서 6월이 수능 성적이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아니 그 말이 틀리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사가 다 멘탈 싸움인데 그렇죠. 거기다 대고 뭐 우리가 뭐 이제 100일 남았네 며칠 남았다고 해서 이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재수를 하더라도 하는 데까지 올려놓고 해야죠. 네, 맞습니다. 미리 기부업은 없죠. 네. 그러니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지난 방송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11월 16일이 수능일이지만 네. 9월 6일이 9평 D-Day이고 네. 6월 1일이지만 네. 저희는 하루하루 시간을 네. 소중하게 최대한 메이크업을 위해서 도전하고 그래도 난 이제 이거 끝나면 난 올인할 수 있어. 난 그냥 무조건 다 이제 6, 7, 8, 9는 미친 듯이 할 거야. 아니면 여름방학부터 미친 듯이 할 거야. 이렇게 좀 시간을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분명히 제가 볼 땐 50% 이상은 6월보단 수능까지는 반전 드라마를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격려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학생들이 많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6월 평가원이 끝난 다음에 이제 또 선택 과목이 있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뭐 국어, 수학, 탐구 이쪽에서 이제 학생별로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 선택 과목이 있는 과목들인데 이 단순히 6월 평가원 결과만 가지고 또 선택 과목에서 자기의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과목을 다시 다 갈아엎고 새로운 과목으로 눈치 싸움을 하면서 선택 과목을 이제 바꾸려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또 그 소장님이 뭐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질문 아주 그냥 좋은 질문으로 아주 사회자분께서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상 해보면 말이죠. 보통 문과는 바꿀 일이 별로 없어요. 문과분들은 수학 확통 가죠. 그다음에 국어도 언매냐 화작이냐 그러는데 사실 뭐 지금의 뭐 이렇게 하지만 이미 상위권이나 1등급 비율은 언어와 매체가 거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바꾸거나 화작을 보다 언매라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과부들은 보통 그다음에 사탐도 특히 안 바꿉니다. 그냥 사회문화 생윤 한 지리에 강하다, 정치의 법에 강하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요. 근데 과탐 이제 이과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면 국어도 안 바꿔요, 별로. 이미 내가 다른 건 강한데 국어가 약한 분들은 그냥 나 화작할래. 네. 아무리 표점이 불리해도 그냥 화작할래. 그럼 그냥 가셔요. 네. 영어는 그냥 끝났죠. 수학도 이 기하 얘기가 좀 나오지만 그래도 고득점 80%가 거의 다 또 미적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미적 그냥 갑니다. 네. 그리고 올해 일부 재수생들이나 일부 중에서 문과 분들 중에 미적 유저가 좀 있어요. 네, 네. 미적으로 노리고 사탐하고 이렇게 해서 표점으로 좀 전략을 세우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개고요. 과탐이 문제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아까 트랜스하고 바꾸는 분들 문의가 네. 과탐이 이제 올해는 서울대 과탐2가 이제 좀 지정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들어갈 건데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대 직윤이나 정시를 갈 때 과탐2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과탐2 서울대 때문에 고민한 분들이 제일 많았고요. 그래서 과탐2 해 마라. 그래서 6평 보고 안 해. 나 그냥 원돈 할래. 그리고 직윤 포기한 분도 계셨어요. 예, 이런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과학 탐구는 지학, 지구과학 원, 생물, 이제 생명과학 원, 그다음에 화학 원, 물리 원 순으로 많습니다. 예, 그리고 과탐투는 이제 그다음 등등등인데요. 그러면 생물하고 지학이 제일 많아요. 두 개 조합이. 근데 그 중에 그걸 안 하고 화생, 화지, 물생, 물지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일부가 10명 중에 제 경험담 2명, 한 3명, 2명이 지학 도저히 못하겠다. 뭐 이런 분도 있고요. 보통 화학이 계산이 좀 많고 물리는 원래부터 뭐 과거 영재 준비하다가 안 된 분들이 물리 역량이 있는 아니면 과학 중점이나 과학 역량 있는 공대생들이 물리 원을 다 하거든요. 물리 원들을. 그 물리원을 하는데 물생, 물화 이렇게 진행하다가 한 과목을 바꾸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과탐을 6편 끝나고 여름방학 때. 네, 그리고 반대로 지구과학으로 갈아탄 분도 많아요. 왜? 이건 표준 싸움이면은 표준 점수는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평균이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많이 응시가 그래도 좀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렇죠. 왜냐면 많이 선택한다는 건 고득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좀 애들 편으로 깔아주는 뭐 이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괜히 어설프게 화학했다가 못 나오면 이것도 아니다. 매니아 과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지학할래.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생명은 유전 쪽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생물하다가 안 한 분도 있지만 다른 물생하다가 물하다가 지구과학 문의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과목을 바꾸는 거 급손해하는 거 6평이 못 나왔다고 너무 급 바꾸는 거 조심스럽다. 그러나 과탐 한 과목 정도나 사탐 한 과목 정도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라. 네, 내가 공부를 한다는데 불구하고도 여전히 등급이 3등급이다.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달은 안 되고요. 사탐이나 과탐 한 과목 정도는 조금 6편 끝나고 나서 냉정하게 보시고 남은 기간 동안 이걸 진도를 빼서 내가 그래도 뭐 1등급까지는 좀 빡세겠지만 2까지는 노려서 최저 정시까지 이렇게 좀 대비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탐구에서는 두 과목을 한꺼번에 바꾸는 건 안 됩니다. 리스크가 크니까.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좀 대치동에서도 많이 못 봤고요. 한 과목을 고민하면서 수장님 어떻게 할까요? 도저히 안 나와.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저 바꾸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래봤자 3, 4면 이거는 또 안 나올 가능성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조금 괜찮겠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뭐 오프라인 듣던 인강을 듣던 그렇게 해서 좀 준비해라. 그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 6평이 단순히 이제 고3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보는 시험인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솔직히 아직까지 뭐 6월 평가원에 대한 뭐 개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고1, 2 학생들도 이제 응시를 하게 되는데 요 학생들이 뭐 이 시험에 대한 뭐 마음가짐이라든지 뭐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실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전에도 이게 벌써 이 고4하고 고1이면 벌써 이 온도 차이가 확연하죠. 네. 여전히 현역들, 여기는 졸업생.
그다음에 역시 말씀드렸듯이 출제 스타일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시험 범위도 말할 것도 없죠. 네. 그다음에 선택도 없어요. 네. 그 고2들이 이제 제일 빠를 텐데 고3, 3월부터 엄매, 화자 이런 걸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문이과 같이 보죠. 그러니까 이게 등급도 좀 표현이 뭐랄까 수학도 제일 문과들이 못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애들 표현을 막 찍고 자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난 의미 없어.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뭐랄까 그래서 이만한 자세나 이런 걸 떠나서라도 그럼에도 특히 고2분들은 그럼에도 이제 예비 고3이니까 시험 하나하나를 그래도 관가하지 마시고 예, 그래도 이만한 자세를 좀 그래도 오답 정리는 꼭 해라. 이게 너무나 뭐 뻔한 교과서적인지 얘기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자신의 지금의 물 새는 구멍이 수능까지 갈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네. 지금의 개념과 이 학습에 대한 대비가 갑자기 가만히 수학 디벨롭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단어 수열이고 행렬이고 왜 놓쳤지? 내가 이 부분이 왜 안 됐지? 라고 보완한 다음에 대비를 하셔야죠. 그래서 고2분들은 특히 이번 6월을 그래도 수능하고 수능 모의고사 별개지만 그래도 이만한 자세 갖되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 이 시험이 끝나면 요즘들은 거의 한 시험 끝나고 1시간 이상이나 이게 2시간 이후면 다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그러니 예비 고3 고2분들은 시험 끝나면 그래도 시험 범위가 좀 다르더라도 수학하고 과학만 사탐만 시험 범위가 좀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범위예요. 예, 국어도 전범위, 영어도 전범위니까. 그러니까 그냥 연습용으로 한번 시간 나실 때 시간 재서 그렇게 한번 워밍업으로 2학년은 푸시고요. 그다음에 1학년 분들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럼에도 혹이나 분명히 지난 방송도 얘기했지만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도 벌써 정시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네. 맞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다른 과목은 제가 뭐라 안 그럴 테니까 그래도 국어나 그다음에 영어 그다음에 과탐도 통합과학이니까 이게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과탐까지 제가 뭐라 안 그럴게요. 사탐도 수학은 하는 데까지만 해보고 예, 범위가 좀 다르지만 나는 아직 이해 상하 배우고 뭐 이러지만 그래도 정시를 어느 정도 연다는 자사고나 이런 분들은 이미 선행을 다 뺐거든요. 미적도 다 끝냈어요. 네네. 그렇다면 보여줘라. 아, 예, 그냥 내 피셜로만 나는 내신 이번에 중간고사 망해가지고 나는 전학은 못 가겠고 그래도 정시를 더 염두할래.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근거를 삼아야죠. 그렇다면 고2 모의고사도 한번 보시고 네. 고3 거가 그래도 수능 전 모의고사니까 네. 내가 앞으로 2년 남았지만 그래도 한번 체감해 볼까? 그래가지고 한번 다운 받으셔서 네. 국수 0만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풀어보시면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1학년은 그대로 맞추고 2학년은 약간 각 잡고 1학년 풀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도 시작하고 1학년까지 시간제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2학년 분들은 아무리 연습이라도 고3 거 다운 받고 시간 잰 다음에 시작 이렇게. 네, 그러면 그 등급 어느 정도 안 들어가더라도 그래 나오는구나. 그리고 내가 여전히 이 파트가 안 되는구나. 그럼 이것 빨리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번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이 파트를 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1학년, 2학년에 좀 자기의 취약과 강점 부분을 구분하셔서 이번 고3이든 모의고사 혹시 자기네 고1, 2 모의고사 떠나서 고3 것도 한번 기회 되면 그렇게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오재상 소장님 모시고 6월 평가원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장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제가 아마 이 담화 영상을 이제 제가 촬영하면서 항상 자주 말할 겁니다.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설사 내신이 좀 좋고 다 돼서 나 이제 의대 다 벌써 예약이야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못 나오는 분들은 또 아쉬움이 있고 자괴감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럼에도 입시도 기싸움이에요. 그러니 너무 묻지마식으로 용자의 컨셉은 안 되겠지만 용감하게 그럼에도 기죽지 마시고 날씨도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축 처지지 마시고 앞으로 더 낙심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 또 일부 전진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분들 영상 보시는 학부모님들 모두 다 이렇게 좀 으쌰으쌰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해서 오재상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고요. 입시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등이 있으시면
그 다원교육 고등관이 되겠죠. 다원교육 고등관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그 질문들 중에서 이제 소장님과 이런 거는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우리가 설명을 좀 해야겠다 그런 질문들을 잘 선택을 해서 또 이 다모아에서 다루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